안녕하세요. 전기차 전문 채널 은카이 태상입니다. 오늘은 BMW i4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BMW i4를 샀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명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버튼들을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열고 잠글 수 있는 버튼들이 보이고요. 이 하단부를 보시면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1번, 2번 총 두 가지의 모습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윈도우 버튼들이 모여져 있고요. 그 위에는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이 버튼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를 열고 닫는 버튼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밀어서 방향을 조절하게 되면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으로 밀어서 방향을 조절하시게 되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의 트렁크 버튼을 항상 못 찾아서 헤매시는데요. 트렁크 버튼은 운전석 문 가장 하단부 수납 공간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안에 있는 버튼들을 살펴보면은요, 운전석 맨 왼쪽 안쪽에는 라이트 설정 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라이트는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오토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수동으로 설정을 하다 보면은 상향등으로 상대 앞차의 시선을 방해할 수가 있고요.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없는 날인데 안개등을 켜서 안개등 때문에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오토를 사용해 주시고, 안개가 너무 많이 끼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온다 하시면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안개등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방향지시등이 위치해 있는데요. 똑같이 밑으로 내리면 좌회전, 위로 올리면 우회전인데, 왼쪽 위에 위치한 이 버튼은 계기판에 있는 정보를 변경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버튼이고, 하단 부분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 아이콘이 상향등 아이콘에 오토 글자가 적혀 있죠. 말 그대로 상향등을 오토로 해준다는 건데요. 앞차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게 상황에 따라서 상향등 껐다가 켜졌다가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을 보면 정말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은 자율주행을 위한 아이콘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은 말 그대로 반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버튼입니다. 주행 중에 이 버튼을 누르면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셋 버튼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규정 속도에 맞게 한 번에 세팅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시 일부러 그 속도에 맞춰서 휠을 돌려가면 세팅할 필요 없이 세트 버튼 한 번이면 자동으로 규정 속도에 맞게 세팅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버튼은 앞에 있는 차의 간격을 좀 좁게 할 것이냐 넓게 할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율주행 기능이 꺼지거든요. 맨 왼쪽 위에 있는 레스 캔슬이라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에 설정했던 설정값으로 복구가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은 리밋, 속도 제한을 거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속도 제한을 걸면 내가 아무리 엑셀을 세게 밟아도 내가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는 절대 속도가 넘어가지 않게끔 세팅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겨울철에 굉장히 핸들 열선이 중요하죠. 핸들 열선 버튼은 스티어링 휠 정가운데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티어링 휠 히터가 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비활성화.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버튼들이죠. 뭐 통화를 받거나 끄거나, 이제 음성 비서들, 뭐 시리라든지 뭐 구글의 음성 비서들을 호출하는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가운데 버튼은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를 변경하는 버튼이고, 위에 있는 버튼들은 음향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음악을 다음으로 넘기거나 앞으로 불러오거나 하는 버튼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있죠. 네, 오른쪽에는 뭐 우리가 익숙하다시피 와이퍼를 작동하는 버튼인데요. 맨 아래쪽 밑으로 가장 세게 당기게 되면은 1회만 움직이고요. 그것보다 한 번만 위로 올리게 되면은 오토 버튼의 불이 활성화돼요. 비가 오는 거를 레인 센서가 감지해서 양에 맞춰서 와이퍼가 작동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로 세팅을 해놓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통해서 속도만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규칙적으로 와이퍼가 뭐 천천히 계속 움직이거나 엄청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살짝 비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오토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왼쪽에 있는 휠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와이퍼를 작동시켜 줄 거나 정도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는 핸들의 높이를 맞춰줄 건데요. 너무 내리게 된다면 계기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위치에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차는 이 핸들의 밑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요. 고리를 하단부로 내려주시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기판의 시야가 잘 확보가 되는 위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시트 포지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트의 앞뒤의 위치라던가 위아래 높낮이,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해 줄 텐데요. 이걸 조절하는 방법은 의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가운데 있는 버튼의 앞쪽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시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의 뒤쪽을 누르게 되면 시트가 아래로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야가 잘 확보가 되는 높이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을 앞쪽으로 밀어주시게 되면 시트가 앞쪽으로 가게 되고, 뒤쪽으로 밀어주시게 되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래서 자신의 다리 길이에 맞게 엑셀과 시트 간의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뒤에 있는 거는 의자의 높낮이,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의자 버튼들 앞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은 허리를 지지해주는 강도를 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허리 쪽이 좀 부풀어 오르면서 허리를 쭉 받쳐주고요. 뒤쪽 버튼을 누르면은 그쪽에 있는 지지가 살짝 풀리면서 릴렉스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허리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텐션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편안하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텐션을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길이도 조절을 할 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동이라서 이렇게 허벅지 앞쪽, 시트의 앞쪽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시고 잡아당겨 주시면은 시트가 조금 연장이 돼요. 다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을 해서 허벅지가 잘 지지가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나는 좀 다리 평균 길이고 시트가 길면 오히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접으셔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트 포지션을 자기 몸에 맞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다이얼이 있는 센터 콘솔 위치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 기어가 눈에 띄게 있죠. 하지만 이 기어는 그냥 움직인다고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 버튼을 밟고 기어봉의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바꾸셔야지 기어가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주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엑셀을 밟아주시면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기 때문에 크게 자주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는 내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운전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스포츠는 스포츠 모드, 컴포트는 그냥 컴포트, 에코는 약간 전비를 생각한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평균적으로는 편하게 그냥 컴포트 모드에 놓으시고 운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차량 제어를 온오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비상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꼭 켜진 상태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파킹 어시스턴트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주차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버튼인데요.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들이 참 많죠. 가운데 있는 거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마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휠을 돌리거나 조그 스틱을 움직여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뒤에는 취소 버튼, 백 버튼이 있고 옆에는 옵션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마 이 버튼을 사용하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가운데에 보시면 비상등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맥스와 리어 버튼이 있는데요. 맥스 버튼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공조를 최대치로 틀고 싶으실 때 누르시면 될 것 같고, 리어는 뒤에 후면에 유리에 성에가 찼을 때 리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성에가 제거가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버튼들은 볼륨 버튼과 왼쪽, 오른쪽, 음악,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버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꼭 세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i4는 시동을 지금까지의 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걸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동차의 시동은 핸들 옆에 버튼을 누르거나 열쇠를 꽂아서 돌려서 시동을 걸기도 하지만 i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어봉 옆에 파란색 버튼으로 시동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시면 시동이 걸려요.